여러분은 지금 휴먼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휴먼북 진행을 맡은 전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최희선입니다. 우중씨, 2020 성균관대 챔피언십 게임리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상반기에 많은 학우분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심에 정말 뿌듯했던 행사였는데요. 저와 함께 피파 온라인 해설을 진행했던 성승원 캐스터님이 뵙고 싶어지네요. 이루리와 성캐 클템의 완벽한 조화였죠. 그렇죠. 희선 씨, 근데 게임리그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사실 오늘 만나 뵈실 분이 그 게임과 로스쿨에 관련된 선배님인데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현재 모바일 인디게임 개발사 반지하 게임즈의 대표로 있는 이유원입니다. 네,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시면서 게임 회사의 대표직을 하시는 이우원 선배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희선희 씨님 먼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같은 게임 개발자가 이제 로스쿨을 진학하기가 쉽지 않은 코스인데 이제 창업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MBA나 아니면 경영대 진학을 할 수도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로 로스쿨을 진학하게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야겠다고 한 거는 로스쿨에 진학한 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동아리 수준으로 반지하 게임즈라는 동아리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로스쿨 2학년 때부터 창업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선배님, 그럼 이제 로스쿨 준비는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로스쿨 준비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었고 리트 준비는 본격적으로 리트 1년 전부터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년 만에 리트에 합격하신 건가요? 네. 1년 동안 책 읽고 또 리트 모의고사도 쳐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고시 공부가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합격하기까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선배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방법 부탁드릴게요. 리트 점수가 천운에 달려있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고 리트가 공부한다고 오르지 않는다는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저도 듣고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아했던 책들 위주로 많이 읽으면서 리트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점수도 좋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럼 리트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학우분들에게 한번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리트 준비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들 어려운 시험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책 많이 읽고 좋아하시는 글들 많이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그리고 이제 보니까 주식회사 반지하 게임즈라는 곳에 대표로 계시잖아요. 게임 개발로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동아리 같은 수준으로 같이 게임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게임을 출시를 하고 좀 더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정말 좋아하시는 팬들도 많이 생겨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로스쿨에 진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게임 개발을 하려면은 그쪽 분야, 소프트웨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로스쿨에 진학 중이시고 그러면은 어떤 같은 성균관대 학우분들이랑 게임 개발을 하시게 된 건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한 친구는 컴퓨터공학과, 한 친구는 시각디자인과에 재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3명이서 팀을 이뤄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만나서 같이 만들자로 얘기를 한 거는 2015년 겨울이었는데 그러고서 첫 출시가 2016년 여름이 돼서야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게임을 처음으로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반지하 게임즈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 반지하 자취방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돈은 별로 없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게임을 만드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던 그 게임 만들기를 좋아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반지하 게임즈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 분 다 이제 지금 주식회사 반지하 게임즈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게임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기까지 어떤 마케팅적인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는지. 사실 저희는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태우거나 광고를 시행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대신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명 유튜버 분들이 저희 게임을 즐겨주시고 플레이 영상을 올리거나 방송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다른 유저분들이 재미를 느끼고서 찾아와 주셨던 게 가장 큰 마케팅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BJ 분들께서 좀 하신지 말씀 저희 소개해 주시면. 풍월량님이랑 선반님이랑 뭐 침착맨님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습니다. 또 저희 1학기 때는 또 송성원 캐스터와 클템 해설위원이 온 바가 있잖아요. 아시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네, 되게 네.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선배님, 그러면은 게임을 실제로 출시할 때 중요치 않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게임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는 학우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인디게임이라고 하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저도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데이터 관리와 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게임 회사들에서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저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많이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인디게임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게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인디게임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인디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인디게임을 언어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독립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이나 그런 다른 큰 뭐 회사의 어떤 비전이랑 관련이 없이 좀 상업성이나 대중성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드는 게 인디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소신 있는 게임이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게임의 수익 구조에는 이제 인앱 광고나 아니면 유료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앱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유료 앱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인앱 광고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유료 앱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많은 환경에서 결제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계신 유저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포용하고 많은 분들께 게임을 선보이고 싶어서 무료 게임으로 출시를 하고 그 수익을 광고 수익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배님, 그럼 게임에 인앱 광고를 넣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넣게 되는 것인가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곳에서 이제 다양한 광고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게임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SDK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시청한 광고에 맞는 단가를 제공을 받는 형태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배님, 그럼 게임 개발 철학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6글자였으면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5글자면은 좀 뻔하지만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게임 개발 철학을 5글자로 재밌는 게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게임이 재밌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요즘 게임 업계에서는 재밌는 게임보단 돈 되는 게임을 좀 더 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반지하 게임즈만의 색채를 입혀서 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5글자로 재밌는 게임을 골랐습니다. 선배님 게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해보셨던 게임들 중에 가장 재밌던 게임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롤을 되게 많이 하긴 했지만 저희 게임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선배님께서 그 이제 6글자라면 오리지널리티라고 했을 텐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철학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의 모토가 아류로 성공하느니 오리지널로 망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다양한 게임이 있고 또 서로 비슷한 게임도 많지만 저희만의 반지하 게임즈라는 이름과 감성을 담을 수 있는 특이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독특함과 새로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선배님, 그럼 이 기회를 토대로 이제 반지하 게임즈의 재밌는 게임들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반지하 게임즈는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허언증 소개팅이라는 게임도 있고 중고거래 재미를 살린 중고로운 평화나라는 게임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유저들도 즐길 수 있게 텍스트로만 구성된 특이한 서울 2033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침착맨 님도 해주셨던 중고로운 평화나라는 게임을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중고로운 평화나라요? 네.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장명된 거죠? 막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막 이런 짤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보고 중고로운 평화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희선혜 씨님 중고나라 가끔 이용하시나요? 저 한 번도 이해한 게 없는데. 선배님은 가끔 이용하셨겠네요. 저도 한 번도 이해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짤방들을 보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평화로운 중고나라처럼 이제 뭔가 중고로운 평화나라 그런 느낌으로 하나 뭐
그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럼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선배님처럼 막연한 이렇게 게임 개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많은 대학생 학우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후배들한테 팁이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아무래도 게임 개발을 꿈꾸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무엇보다 자기가 먼저 만들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직접 창작이란 경험을 많이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좋은 팀을 만나서 좋은 철학을 가지고 게임을 만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배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선배님의 미래에 게임 개발을 주로 하시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학 쪽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가실 계획이신가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둘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제 법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게임 개발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좀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선배님, 그럼 뭔가 법 쪽에서 최종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라 그런 게 있을까요? 게임 개발을 하고 스타트업을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생태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권리나 그런 저작권 같은 것 혹은 뭐 계약에 있어서의 불이익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된다면은 그런 좀 부당한 대우나 처지에 놓여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게임 개발을 하는 변호사라 정말 스페셜한데요. 선배님께서 그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반지하 게임즈의 대표 게임 개발자 이유원 동문 선배님과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선배님, 끝으로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무척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우님들도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되게 용기를 갖고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배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의 앞으로 활동과 희망찬 미래를 저희 이루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루리 임원북은 더욱 깊고 풍부한 성균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